안녕하세요, 호케이크입니다. 2주차 프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라임타임 경기들만 준비를 했는데 경기 보시기 전에 제 영상 보시고 경기를 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차의 첫 번째 경기 Thursday Night Football LA 차저스 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 다 지난주에 너무나 잘했습니다. LA 차저스는 베가스와 살짝은 비등비등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캔자스시티는 아리조나를 박살냈습니다. 특히 마홈스가 미쳐 날뛰었는데 패스 성공률 76.9%, 360 패싱 야드에 터치다운 5개를 기록했고요. 허버트도 베가스를 상대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패스 성공률 76.5%, 279야드에 터치다운 3개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록인데 마홈즈가 워낙 미쳐 날뛴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상대적으로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쿼터백 매치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다른 재밌는 매치업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맥보사 듀오와 캔자시티 오펜스 라인의 대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맥보사 듀오가 라스베가스를 상대로 총 4.5개의 색을 올렸습니다. 칼리얼 맥이 3개 그리고 조이 보사가 1.5개를 올려줬는데 칼리얼 맥은 중요한 순간마다 색을 올려줘가지고 더 값어치가 있는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캔자시티의 오펜스 라인은 지난주에 색을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조나의 패스 러셔들과 LA 차저스의 패스 러셔들은 당연히 클래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캔자시티의 라인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완벽한 벽을 구축했던 캔자시티의 오펜스 라인이 맥보사 듀오를 잘 막아줄 수 있을지도 엄청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랜드 트래비스 켈시와 세이프티 더윈 제임스의 매치업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경기 트래비스 켈시가 캐치 8개를 올렸고요. 121야드에 터치다운 1개 기록했습니다. 트래비스 켈시는 타이랜드로서 미스매치를 형성해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상대편 LA 차저스의 더윈 제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윈 제임스는 세이프티긴 하지만 힘과 스피드 전부 다 뛰어나서 리시버와 러닝백 혹은 사이즈가 좋은 타이랜드들과 1대1 매치업이 돼도 밀리지 않는 더윈 제임스인데요. 이 트래비스 켈시와 더윈 제임스의 매치업 1대1 매치업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요것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LA 차저스의 리시버 키넨 앨런이 저번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출전을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너백 JC 잭슨은 부상 복귀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연습도 같이 했고 캔자시티와의 경기에서 복귀할 수 있을지 요것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썬데이 나잇 풋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9시 20분에 시작되는 경기 시카고 대 그린베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또한 디비전 매치업이고요. 그린베이의 홈 램보필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경기 그린베이의 퍼포먼스는 완전 똥망이었죠. 너무나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카고는 강팀이라고 평가되었던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트레이 랜스가 살짝 부족하긴 했지만 아무튼 승리를 챙겼고요. 그린베이는 지난 경기 디반테 아람스의 부재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경기 극초반에 크리스찬 왓슨이 오픈 찬스, 완벽한 패스 그거를 놓치면서 에런 로저스가 그냥 허탈한 표정을 지었었거든요. 그 외적으로도 슈퍼스타 리시버들이 없으니까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느껴졌던 그린베이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린베이 헤드코치 맷 라플로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러닝백 에런 존스와 AJ 딜런을 더 활용을 해야 된다.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이 두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해서 시카고와의 경기에서는 에런 존스, AJ 딜런 이 두 선수가 런게임 그리고 패스게임에서 더 많은 터치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시카고의 디펜스는 이 두 선수를 막아주기 위해서 로칸 스미스와 디펜스 라인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에디 잭슨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왓슨이 드랍 패스가 있긴 했지만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한 방이 확실하게 있는 선수여서 에디 잭슨이 최후방에서 크리스찬 왓슨과 다른 리시버들을 견제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지난 경기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런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패스게임에서도 데이빗 몬고메리가 캐치 3개로 팀 내 최다 캐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리시버들은 다 하나씩밖에 캐치가 없었는데요. 저스틴 필즈가 아직 성장 중이기도 하고 데이빗 몬고메리라는 좋은 러닝백이 있기 때문에 런플레이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그린베이의 디펜스는
아직 성장 중인 선수 저스틴 필즈에게 짐을 실어주기 위해서 런플레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몬고메리의 런을 막는데 디펜스 라인도 중요하겠지만 이선의 선수들 디반드레 캠벨과 퀘이 워커가 어떻게 클린업을 해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몬고메리가 세워져 나가서 패스게임에도 활용되는 거를 잘 차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그린베이가 엄청나게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2주차 경기는 램보필드 그린베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가 지난 경기에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 흐름으로 2주차를 맞이하지만 램보필드 팬들의 치즈맛 좀 보면은 좀 정신이 해롱해롱 해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린베이가 그래도 이번 경기에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번 2주차에는 먼데이 나잇 풋볼이 두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 첫 번째 경기 살펴볼 텐데요. 테네시와 버팔로의 경기,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8시 15분에 시작을 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여포 대 조자룡의 대결입니다. 지난 1주차 프리뷰 때 제가 좌시 앨런을 조자룡에 비유를 했는데 데릭 헨리는 여포 같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 버팔로는 파워랭킹 1위답게 정말 엄청난 공수 밸런스,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반대로 테네시는 자이언츠를 상대로 세이컨 바클리에게 그냥 털렸습니다. 특히 이 수비수들이 바클리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중앙이 쉽게 뚫리는 플레이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팀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버팔로가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데릭 헨리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킹 헨리, 여포 헨리가 있기 때문에 헨리가 잘 풀리게 되고 그 다음에 테네시의 디펜스가 버팔로를 조금이라도 막아준다면은 그래도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네시가 지난 경기 패싱 게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테네시의 아이덴티티는 헨리의 런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헨리가 또 미친 여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테네시의 패싱 게임이 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팔로의 디펜스가 워낙 강해서 헨리가 활약할 수 있을지도 살짝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을 하는 경기입니다. 미네소타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인데 이 경기의 핫 매치업은 저희 입중계 시청자분들이 꼽은 매치업인데요. 바로 와이드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과 AJ 브라운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아직 한 경기밖에 안 치르긴 했지만 이 두 명의 리시버가 정말 돋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스틴 제퍼슨은 11번의 타겟 중 9개의 캐치를 성공시켰고 184야드의 터치다운 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J 브라운은 13개의 타겟 중 10개의 캐치를 성공시켰고 터치다운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155야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리시빙 야드 1, 2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누가 탑건이 될 것인지, 누가 베스트 리시버가 될 것인지 그 매치업 저희 시청자분들이 꼽아주셨고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주차 프리뷰 진행을 해봤는데요. 요번엔 제가 프라임타임 경기들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경기도 섞어가면서 더 재밌고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프리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